누가 재림주입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뉴스엔조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뉴스엔조이 편집국장 구건효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한 달간 탐사보도와 장제영과 추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약 3주간 10개가 넘는 기사를 통해서 장제영과 그 추종자들에 대해 심층 보도했는데요. 워낙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은 이 사안을 심층 취재한 우리 뉴스엔조이 장제영 특별취재팀의 이용필 기자, 이은혜 기자, 그리고 최승현 기자를 모셨고요. 그리고 사안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 바른미디어의 조미듬 대표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제영과 추종자들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을 다녀온 이용필 기자라고 합니다. 장제영과 추종자들이 일본 교계에 어떤 폐해를 미쳐왔는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엔조이 이은혜 기자입니다. 저는 미국과 관련한 부분을 주로 취재했는데요. 미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3년 이후에 거의 보도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알아보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에 저희가 몰랐던 일들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보도가 돼서 그 과정을 주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엔조이 최승현 기자입니다. 저는 장제영이 한국에 설립한 언론사, 교단, 선교단체들의 연관성을 취재하고 크리스천 투데이나 예장합복 쪽 반론을 듣는 일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대해서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 바른미디어의 조미듬 기자라고 합니다. 뉴스엔조이의 기사들을 보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고 그 사안들을 좀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영이라는 인물이 한국 교회에서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장제영 목사에 대해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영 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따라붙었던 꼬리표가 재림주 의혹이거든요. 장제영 씨가 재림주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장제영 씨 본인이 나는 재림주가 아니다라고 입장은 표명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탈퇴자들의 일관된 진술들 같은 경우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주요 교단에서는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장 통합에서는 2009년에 예의주시 그리고 경계로 결의를 했는데 장 씨의 말을 좀 신뢰하기가 힘들다, 장 씨를 재림주로 받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많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결의의 이유였고, 2009년에 예장 합신에서도 통일교 전력 문제 때문에 또 결의를 했었고요. 2012년에 고신교단도 관계 금지로 결의를 하고 있거든요. 장제영 씨에 대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결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제영은 통일교 출신이고 이 사실이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뉴스엔조이가 이 통일교 전력을 좀 집중해서 다뤄서 알려졌고요. 당시에 이제 통일교와 좀 무관하다 이런 부인을 장제영이 했지만 선문대학교 교수라든지 관련 단체 활동들이 좀 드러나면서 이후에는 이제 통일교 출신이긴 하지만 완전히 단절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왔고요. 본인 표현대로라면 기독교를 전향해서 예수청년회라든지 ACM 같은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교단을 인수하는 형태로 예장합복이라는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을 기점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퇴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재림주 논란이 이제 본격화됐고, 이들의 증언이 나라는 달라도 대체로 일치하는데 재림주 교리를 대놓고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모든 강의가 끝나면 그럼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지? 이렇게 물어볼 때 앞선 강의들을 종합해봤을 때 답이 장제영밖에 없다는 식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이제 예수청년회 같은 선교단체가 이런 모임을 가르치거나 좀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제 그런 논란이 이제 계속되자 한국에서는 기독교계 기자들이 연합 취재단을 구성해서 장제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등 좀 반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장제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장제영 씨가 일본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 시기가 2002년경인데요. 이때 크리스천 투데이를 설립을 합니다. 언론 기관만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자칭 선교사라고 주장하는 한국 출신 장제영 추종자들이
일본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포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좀 불행인 게 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곳곳에 세우는데 주로 이제 빌딩 사무실 같은 곳을 임대를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이들은 이제 돈도 없고 신자도 없는데 일단 임대를 하고 돈은 나중에 이제 포교한 학생들에서 이제 끌어온 방식으로 채웠고요. 도쿄를 비롯해서 지금 한 8개 정도 교회가 이제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영 씨는 2003년부터 자신이 세우는 집단을 일본 기독교 장로교회라고 명명을 했고요. 지금은 사랑의 빛 교단으로 이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장재영을 추종하는 이들은 한국인을 포함해서 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국 이야기하고 일본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장재영 목사의 주 무대는 미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장재영 씨는 미국 시민권자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미동포 신학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장재영 목사가 세운 올리벳 대학교가 있고요. 이 올리벳 대학교는 처음에는 온라인 신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종합대학교가 됐고요. 2004년에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를 만들고 기독교 인터넷 언론 중에서는 미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가 됐고요. WEA라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연합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사로 등재가 되고 이러는 방식으로 그냥 기존 교계에 흡수가 됐고요. 이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본인만의 교단을 또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세계 올리벳 성회라는 곳인데 이 세계 올리벳 성회라는 곳 안에는 올리벳 대학교, 교회들, 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성누가회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세계 올리벳 성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림 그리스도다 장재영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장재영 본인이 자기는 재림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희한테 그 2012년에 장재영 목사가 실제로 한국에 와서 교계 기자들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재림주 의혹 얘기하겠습니다. 재림주 의혹은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재림주 의혹이 누가 재림주입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나를 재림주로 믿는 의혹에 관하여라고 써야 되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재림주 날조 의혹 아닙니까 이거는? 나는 재림주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네, 나는 재림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도 부인하고 의혹이 일 때마다 장재영과 이제 연관된 단체들도 다 부인했거든요. 장재영은 재림주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세계 곳곳에서 그 장재영을 재림주로 믿었다는 탈퇴자들의 고백이 이제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나왔죠. 올해는. 그렇죠. 사실 영상만 봤을 때는 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본 취재를 하면서 장재영을 재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고 또 그리고 이 증언이 꽤 구체적이고 직접 듣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었던 상세한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뭐 이를테면 좀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근데 이게 약 4개월간 연속으로 성경 70강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나중에는 재림 그리스도 이퀄 장재영 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힌다는 거죠. 특히 탈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게 때와 시기, 새 이스라엘이라는 교리인데요. 때와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고 새 이스라엘은 장재영이 세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자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죠. 한국인 추종자들은 재림주가 다비데 목사다, 그러니까 장재영 목사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고 최후의 날 세상을 정화할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 공동체를 만든 분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죠. 그럼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다비데 목사니까 장재영을 떠올리면서 다비데 목사라고 답하죠. 그러면 이제 탈퇴자들은 그때 다비데 목사님이 재림주구나 하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또 희한한 게 또 이런 장난질을 합니다. 또 뭐 재림주면 떳떳하게 재림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구인의 추종자들처럼 재림주가 왔었다, 믿다 이렇게 사진 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장재영과 추종자들은 좀 교묘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밝혀져서 십자가에 붙들렸듯이 만일 장재영이 재림주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똑같이 십자가에 붙들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속을 시키는 거죠. 그 재림주가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걸 발설하지 말라고 내부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죠. 네, 미국에서도 탈퇴자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미국 탈퇴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저희가 직접 미국 탈퇴자들을 취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 탈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고 신기한 거는 일본 탈퇴자들의 증언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고요. 대부분 대학교 캠퍼스에서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와서 접근을 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올리벳 대학교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뒤로는 주로 사업체에서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도 교회와는 별개로 핵심 멤버라는 사람들한테 따로 성경 공부를 배웠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다 끝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재림주는 장재영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탈퇴자가 예를 든 건데 2 더하기 2가 몇이냐라고 물어보면 4라고 대답을 하지를 않는 거죠. 4는 장재영인데 4라고는 대답을 하지 않는데 2 더하기 2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재영이 재림주인 건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말하지는 않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고 해요. 저희가 최근에 크리스천 투데이 광고국장 출신인 이동준 씨를 만났는데요. 실패한 그리스도 교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림의 완성이 42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이단 판정을 받으면 장재영이 살해당할 거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실패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를 숨겨야 된다. 그런 교리가 있어서 재림주 논란이 일 때마다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고요. 이동준 씨에 따르면 1992년에 이 사역이 시작이 돼서 4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4년씩 3번의 시기가 있는데 그걸 아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빌론 포로기부터 예수까지 14대 그걸 모티프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2년이 완성되는 해가 언제죠? 2034년, 2035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를 재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좀 전략적으로 숨기기도 하는지, 좀 패턴이 있는지. 일단은 재림 그리스도라는 게 굉장히 숨기기 좋은 명분인 것 같고요.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사실 역시 진짜 헤아려 새 것이 없다. 왜냐하면 재림 그리스도 교리 자체가 뿌리가 있어요. 1920년대 김성도 권사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교리의 거의 효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 김성도 권사가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고 한국에 재림 예수가 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걸 다 누가 영향을 받았냐 하면 문선명, 박태선 쭉쭉쭉쭉 이어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김성도 권사의 자녀들이 통일교로 들어가요. 그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14에서 42년이라고 했다면 이단들이 그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나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단들의 성경 해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장재영이 세운 언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겠죠. 장재영이 설립했거나 아니면 그와 연관한 인물들이 설립한 언론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죠. 이게 한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는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일보, 일본의 크리스천 투데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천 포스트를 세웠고 크리스천 이그제미너도 같은 계열이고요. 그리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까지 이렇게 장재영이 직접 설립한 언론들은 기독교계 언론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장재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2013년에 IB타임즈라는 무명에 가까운 인터넷 언론사가 뉴스위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뉴스위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인수를 했고 굉장히 당시에 많은 미국 언론이 이 뉴스위크에 인수한 IB타임즈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당시에 이제 언론들이 뉴스위크 배후에 있는 IB타임즈를 공동 설립한 사람들이 이 장재영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장재영이 세운 올리벳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사회에서 이사를 거의 3년 넘게 한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장재영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자들이 그를 많이 의지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수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그리고 갑자기 IB타임즈가 왜 뉴스위크를 인수를 했을까 이런 행보에 굉장히 의구심을 보였던 거죠. 뉴스위크가 되게 유명한 곳인가요? 유명한 곳이죠. 네. 시사 주간지로는 역사가 깊다고 볼 수 있고 대학교 때 영어 공부 좀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한 권쯤은 봤을 네, 뉴스위크. 사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저 이걸로 좀 공부 좀 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장재영을 검색을 하면 80건 정도가 검색이 돼요, 기사가. 대부분은 이제 장재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올리벳 대학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올리벳 대학교가 뉴욕에다가 캠퍼스를 아주 120만 평 들여서 세웠다. 며칠간 그걸 보도를 해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크리스천 투데이가 저희한테 종북 프레임을 씌우는 걸 보고 좀 뜨악했는데 크리스천 투데이가 이걸 준비하고 보도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미 한 달 이전부터 장제영에 대한 취재를 해왔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취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2, 3일 만에 급하게 이걸 지금 써낸 거예요. 저희한테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이게 이제 모든 일에는 이제 배우가 있는 거거든요.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종북 낡은 이제 레드 컴플렉스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치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테고요. 일단 저희가 좀 잠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8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일본 취재를 하면서 일본 구세군 소속의 야마야 마코도 소자라는 분과 일본 크리스천 투데이가 이제 법정 싸움을 벌일 당시에 당시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된 문건들을 이제 확보를 한번 했는데요. 당시 이제 야마야 소자는 그러니까 이 장제영 그룹이 이제 이단성이 있고 재림주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일본에 있는 단체들이 장제영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법정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장제영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말하는 선생님이 일본 쿠투에 이런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2008년 당시 일본 크리스찬 신문이라는 곳에서 장제영의 재림주 의혹을 제기하니까 장제영의 지시를 전달하는 간사가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한국 내 음모 세력과 결탁해온 콘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신문 편집 고문이 거짓말을 쓰기 시작했다. 성혼식이 아니라 성혼 예배라고 써라. 이 일을 잘 뭉개라. 완벽하게 뭉개라. 속도를 잊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생님 다비데가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 지시를 전달받은 일본 크리스천 투데이는 아주 열심히 일에 매진합니다. 여기 한국 내 음모 세력이라는 거는 어딘가요? 한국 내 음모 세력은 아마 이제 뉴스앤조이를 지칭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본 크리스천 투데이는 자신들과 상관없어 보이는 뉴스앤조이를 매도하는 글도 쭉 써낸 적이 있는데요. 일본 크투 탈퇴자에 따르면 뉴스엔조는 종북이다. 북조선에서 돈을 받고 기사를 쓴다. 기자들은 다 학생이고 자원봉사자로 신뢰할 수 없다. 뉴스엔조의 초대 사장이 거짓말로 보고해서 체포됐다. 라는 이렇게 말과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탈퇴자의 제가 주장을 듣고 나서 직접 일본 크리스천 투데이 사장 찾아가서 사장한테 당신들이 이런 말을 하고 기사를 쓴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들은 한국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를 번역해서 게재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재림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제영 씨가 자신이 세운 기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문제는 그 방식이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데 있고 그 낡은 프레임을 더 씌워서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이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나?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비데 선생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네. 미국에서도 2012년에 재림주 논란이 크게 한번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크리스채너티 투데이가 재림주 논란을 11페이지에 걸쳐서 보도를 했는데 그때 방패 역할을 한 거는 크리스천 포스트입니다. 장제영이 세운. 그렇죠. 직접 장제영이 세운, 네. 직접 세운 크리스천 포스트가 방패 역할을 했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계속해서 해명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 기사 낸 내용을 보면 장제영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취재한 다음에 이 공동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탈퇴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더라. 떠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고요. 그리고 기자를 공격을 한 거죠. 켄 스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세웠던 회사가 아동 포르노를 유출하는 회사다. 유출했다라고 그냥 보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켄 스미스 기자가 다른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공격을 할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공격을 할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가 게재를 하면 그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번역을 해서 게재하는 거는 역시 한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장제영 재림주 논란은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가 보도를 하면 말도 안 되는 반격을 하겠다라는 걸 좀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제영의 이단성 관련 결의를 주도한 사람이 최삼경 목사, 박형택 목사였는데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자, 완전히 뭐 이단으로 몰려 있고 장제영이 크투나 관련된 언론들은 항상 자기를 지키는 방패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멀쩡하게 기사를 잘 쓰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보도를 하다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무슨 말이든 거짓말이든 써내고 해도 평소에 멀쩡하게 잘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과 진실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동준 씨가 얘기를 했고, 이동준 씨가 크투에서 광고국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막 장제영의 통일교 전력이 터졌을 때라고 해요. 2, 3일마다 한 번씩 크투에 와서 기사를 어떻게 쓰라고 지시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장제영이 진짜 언론을 자신의 방패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저희한테 이렇게 종북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 걸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하게 됐고, 이런 게 사실 2008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그때도 뉴스엔조이 뭐 불법 모금한다, 뭐 탈세했다, 뭐 이런 맞지도 않는 얘기들을 그냥 막 받아서 막 그렇게 날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다 무혐의 나왔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또 쏙 빼고 일본에서 진짜 속도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사 막 그냥 써서 막 내보내는 거 보니까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번에도 아마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단들이 이렇게 언론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우리가 좀 종종 알고 있잖아요. 조미든 기자님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언론사를 이 정도로 많이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언론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세계일보다, 뭐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신천지는 천지일보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들을 운영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단들 같은 경우는 정통교회의 어떤 교리적 정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탄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의 공신력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언론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언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런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번 내야 될 보험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이유를 보는데, 이단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외부적인 요인도 고려하지만 항상 내부적인 요인들을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외부적인 소식이 내부 신도들을 통제하는 용도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기사들은 외부적으로도 물론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네들 신도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신격화하면 노동 착취와 돈 문제죠. 350억, IB타임즈랑 올리벳 대학교가 기소가 됐는데, 횡령, 사기. 돈이 없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게 합니다. 저도 지금 뉴스엔조이 취재를 보면서 많이 놀랬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돌고 도는. 역시 장제영이 세웠대. 세계적인 경제 컬트 집단이다. 재림주를 가장한 사업가가 아닐까. 목사가 할 짓은 아니다.